안녕하세요. 잔재미 코딩 데이브리입니다. 최근 오랜만에 6개월간의 데이터 스쿨 과정에 이제 강사로 참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말 잘하는 개발자나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심지어 기획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련된 커리어에 대한 성장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 작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30대 후반까지 보냈습니다. 삼성은 정말 훌륭한 기업이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많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많은 제약을 느꼈습니다. 삼성은 아무래도 제조업 스타일이기 때문에 업무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다양한 업무 경험이 어려웠고 내 아이디어로 어떤 개발까지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겠죠. 오랜 동안 삼성을 다니면서 속으로는 답답함이 쌓여갔고 이대로 40대가 되면 더 이상 변화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0대 후반 과감히 쿠팡으로의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쿠팡은 아직 초기 스타트업 분위기였기에 주변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정말 조용히 그래서 퇴사했습니다. 쿠팡은 자유로운 IT 기업이기 때문에 기획부터 다양한 개발까지 경험하며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쿠팡에서 업무를 시작할 즈음에 국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알파고 때문이었죠. 저 또한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고 이 즈음에 새로운 팀에 합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팀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서비스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팀이었어요.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바로 옮기게 됐죠. 새로운 팀에는 5명의 개발 전문가가 있었고 각자 시간만 주어지면 알아서 학습해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익히고 적용하는 데까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날 즈음 4명은 다른 팀으로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개발과 데이터 분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수학과 논문 그리고 오랜 데이터 처리를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것입니다. 저 혼자 남다 보니까 개발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기획 경험을 기반으로 프로덕트 오너라는 포지션으로 옮겼습니다. 내 기획으로 개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관련 기술부터 세부 기능, 향후 단계까지 완벽히 기획한 제안서도 여러 차례 작성했습니다. 완벽을 기하고 싶어서 주요 임원들께도 보내고 피드백을 얻으려 했고요. 동료 개발자들에게도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피드백을 받지 못했고 개발자들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간 지속되었고요. 기획자인데 실행이 안 되니 민망한 상황이 계속되었죠. 갈수록 조직에 대한 불만은 쌓여갔고 조직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니저들은 직원들이 출근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미팅도 수시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동네 축구하듯이 우르르 몰려가고 누군가의 뜬금없는 의견에 갑자기 목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입을 닫게 되었고요. 결국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에 집중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집중한 것이 IT 강의였습니다. 예전부터 복잡한 지식을 습득, 소화해서 재생산하고 발표하는 일은 피드백이 매우 좋았기에 이런 경험을 살려서 IT 강의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퇴사 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만큼 절제절명의 상황이었죠. 이렇게 1년이 지날 즈음 저는 조직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조직의 성과는 항상 탁월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엉망인 조직이 성과가 좋을 수 있을까? 문득 생각해보니 저는 조직은 모두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바보라고 생각된다면 실은 내가 바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다들 실리콘밸리에서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에서 오랜 동안 경험을 쌓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버리고 그들이 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특징이 있었지만 가장 특이한 것은 아무도 나에게 정확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바를 정확히 입맛에 맞게 수행하면 되었죠. 그런데 쿠팡에서는 성과는 좋아야 했지만 그 과정을 속속들이 디테일하게 시키거나 관리하지 않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 등의 경우에는 항상 빠르게 최신 기술을 익히고 목표 달성을 위해 바로 적용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바를 시도했는데 심지어 때로는 개발자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등 서로의 업무의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좋다. 분위기는 그랬어요. 결과만 좋으면. 기획자와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에도 제안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어요.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을 만한 선명한 주장.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근거가 굉장히 깊은 데이터 분석가. 이를 압축해서 표현한 그런 그래프 한 장. 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근거를 아무도 반론할 수 없는 그런 근거를 대곤 했습니다. 문서 등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거보다는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위한 정답 솔루션을 찾는데 목표를 두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특징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나 정보가 없었어요. 오로지 경험을 통해서 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나의 스타일에 맞게 적용을 해야 했습니다. 좀만 더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하나씩 실행해봤고 사실 몸빵이죠 소위. 심지어 저는 업무를 위한 어투도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매니저였는데 매니저들은 특유의 어투가 있었어요.
가이드인 듯 아닌 듯 하는 어투였는데 상대방이 가이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관련 내용을 참고해서 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서히 시간이 흘렀고 그러고 보니 어느새인가 미팅에 제가 없어도 동료들이 따로 저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 의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세운 목표를 어떻게 실행할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동의해서 결정한 바이므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흥미도 있었습니다. 결과가 설사 잘못 나오더라도 우리가 결정한 바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했는지 생각하고 다음 결과물에 이를 반영해서 보다 개선된 결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스스로 목표를 만들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업무하고 사고하는 모든 방식이 달라진 듯해요. 네. 아, 이게 스타트업이구나. 스타트업이는 일반적인 직장인과는 다르구나. 이거를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쿠팡에서 1년 만에 퇴사했다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 7년을 다니고 보니까 참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직의 동료 대부분이 실리콘밸리에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다양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는데 그중 이 질문은 조금 황당했어요. 스톡 옵션 없이 연봉만 받으면 자산을 어떻게 쌓냐? 이 말을 제가 듣기 전까지 저와 저의 주변은 항상 연봉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봤더니 실리콘밸리에서는 세금이 매우 높아서 연봉은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거비도 많으니까요. 대신 유망한 기업에 조인해서 스톡옵션을 받아서 스톡옵션이 터져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수억에서 수십억의 목돈이 되기 때문이죠. 당시만 해도 저는 스톡옵션이 없었고 그 친구는 스톡옵션이 있었는데 제가 스톡옵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사를 다니냐, 이게 그 친구는 이해가 안 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국인 직원들도 스톡옵션을 받게 되었고 쿠팡이 상장하면서 실제 스톡옵션을 행사도 해봤습니다. 일반 기업과는 달리 스타트업은 보통 스톡옵션을 줍니다. 성과만 잘 나오면 보상도 획기적으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제가 1년 만에 퇴사했다면 이런 스타트업의 대우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업계는 보수적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6개월 코스를 진행하는 스쿨의 경우도 수강생 피드백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수강생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보입니다. 결국 기술을 짧은 시간에 설명하고 이미 짜여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수강생이 질문하는 코드나 정보에 강사나 코스 매니저가 바로바로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기술을 익혔을 때야 이와 같은 방식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지만 프로젝트까지 이와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프로젝트 수행 시에도 바로바로 답을 해야 하다 보니 강사나 코스 매니저는 미리 정답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미리 정답이 있는 짜여진 프로젝트 속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비슷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취업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채용 매니저들이 관련 포트폴리오를 가진 지원자들은 아예 서류에서 거르는 경우도 많고요. 설사 서류를 패스한다 해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얻은 경험이 미약하다 보니까 관련 경험을 묻는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스타트업 스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다면 모두 다른 결과, 자기만의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굉장히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어려웠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어려웠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기업 면접에서 많이 묻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경험을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확실히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타트업 업무 스타일은 생각하는 사고부터 업무 방식, 실행 방식, 관리 방식 전반이 완전히 기존 국내 회사와는 다른데요. 사고조차 다르기 때문에 생소하므로 처음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기존 교육 체계 속에는 관련 시도조차 할 수 없기도 하죠. 하지만 단 1개월만이라도 이런 식의 경험으로 작업을 수행해 볼 수 있다면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결과물이 굉장히 좋았고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결과들이 개인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고 모두 다른 결과물을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오랜만에 스타트업 스타일로 어투도 바꿔가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동참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뻤고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보시다시피 스타트업에 다니시는 분들과 그냥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미묘하게 복장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외적으로 좀 다른 경우들이 보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업 방식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별도의 용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사전으로 제가 검색해 본 결과는 스타트업퍼라는 단어가 있기는 있었어요. 스타트업퍼는 아무런 가이드와 설명, 멘토링조차 없어도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좋은 솔루션을 찾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스타트업에서 정말 고대하는 인재상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는 결과적으로 부까지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한번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를 해서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